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애TV 구독자 SA님의 제보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4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고향인 여기 부산에서 엄마 아빠랑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4살 생일이 지난 8월 달에 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나봐요.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장에 돌아갔다 오시는 길에 그 빗길에 미끌려서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두 분 다 제가 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런지라 기억은 좀 희미하지만 여러 사람들 이야기로는 적은 인원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빨리 끝냈다고 들었어요. 저도 간간히 스쳐가는 사진처럼 기억은 드문드문 나요.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외할머니께 맡겨져서 길러졌는데요. 외할머니가 아주 큰 무당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먹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언제나 새벽마다 따로 3개의 촛불을 켜두시고는 정말 정성껏 기도를 올리셨어요. 기도를 드리며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의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는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선 제가 상복을 입었고 원래는 장남인 큰애 삼촌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할머니랑 친했던 다른 무속인의 아드님께서 상주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장은 3일장이었는데 2일장 밤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글쎄 외가댁 식구들이 부조금을 탈탈 털어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죠. 그리고 저는 경기도로 올라와 친가 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생일쯤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젊을 때 모아놓으셨던 재산 그리고 사고 합의금 등 여러 가지가 저에게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근 9년 만에 외갓집 식구를 보게 되었죠. 저를 보자마자 했던 말은 위로나 격려 그런 게 아니라 유산 내놔라. 네가 뭔데 내 동생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등 정말 막말과 폭언을 쏟아냈어요. 그런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에 못 이긴 저는 결국 정신이 피폐해져서 해외로 도망을 나갔다가 2년 반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어디서 어떻게 안 건지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알고서는 또 저한테 엄청난 폭언이랑 협박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아마 그 무렵부터 제가 꿈을 하나 꾸기 시작하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꿈에 나와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는 누나, 그 사람들이 누나랑 할머니한테 한 것만큼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해줄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얼굴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 아기는 매번 꿈에서 나올 때마다 누나 잘 버텨내야 돼 이러면서 깨는 꿈을 늘 꾸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요즘 일로 스트레스가 엄청 크구나 생각이 드는 한편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 고향이자 외가인 부산으로 가서 정말 온갖 발품을 팔아서 결국 부모님의 친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은 사실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이 아니라 제 동생을 출산하고 몸조리 후에 돌아오시는 길이었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외갓집에서는 장례식 길게 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때랑 똑같이 부조금을 들고 튀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돈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일로 외할머니께서는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신 거고, 그 뒤로 항상 꿈이나 현실에서 제 주변을 서성이는 부모님과 동생을 보고는 매일 밤 그렇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매번 초가 3개였나 봐요. 저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여러 가지 증거, 법적인 것들을 수집하고 알아가면서 외가 쪽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24살 때 일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흘러 3년 뒤 제가 27살 때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큰외삼촌이 정신병과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요. 진짜 가기 싫었고 죽기보다 얼굴 보기 싫었는데 그저 제 이름을 부르고 찾기만 한다고 해서 정말 큰 고민 끝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변을 주르륵 지리시더니 막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이러면서 바닥을 기듯이 싹싹 비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엔 왜 이래? 이 생각이었는데 담당 간호사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분 가족들이 저분 저렇게 되고 나서 와이프랑은 이혼하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어떤 남자아이가 자기의 손발톱을 뽑고 목 위에서 막 방방 뛴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만한가 봐. 아직도 피눈물은 안 쏟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소동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간호사분들께 이야기하시길 저것들은 날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산송장을 만들 뿐이라고, 미치게 하려고 하지만 미치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그렇게 막 호소를 하시더랍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못 불러준 제 동생이 뭔가 저를 위해 그러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심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코비애TV 구독자분들께서 이 사례자분을 좀 위로를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집장이 할 얘기가 있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